안녕하세요.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 개량 행위, 제가 오프라인 투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 30여 가지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 개량 행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논이나 밭으로 바꾸면서 집가 상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투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 개량행위가 과연 무엇이고,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도 게재하였듯이 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지 개량행위가 굉장히 저 역시도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권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피하게 뭐 안 좋은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바뀌죠. 이제 2025년 1월부터는 사전 신고로 이제 개량을 하면 신고를 해라.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해라. 왜 신고할까요? 농지 개량 행위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얼마큼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그 농지과에 나와서 검사를 하거나 뭐 이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신고가 없이 무작위로 하니까 어디다가 했는지도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 개량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게시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 현재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 농지 개량입니다. 저는 이것도 토지 개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방법론에서 상당히 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얘기하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이라든지 다른 고수분 만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농지법상 농지는 전담 과수원이 농지하는 건 다 아시겠죠? 현장 답사하다 보면은 그 답이죠. 논을 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밭을 과수원을 바꾼다든지 과수원을 또 전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논과 밭은 우리가 전이죠.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알고 있습니까? 지목으로도 지목이죠. 근데 우리가 지목 변경한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하면은 뭔가 행위를, 그러니까 이 변을 대대를 바꾼다면은 행위를 해서 준공을 해야 지목을 변경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지목을 바꾼다면 어떤 준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논에서 다부 전원을 바꾼다. 그 준공이 있나요? 그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로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농지 개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별다른 허가가 없는 거죠.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 일단은 뒤에 하겠습니다. 농지 개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왜 논을 밭으로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논은 뭡니까? 이 작용할 때는 논농사로 했기 때문에 편합니다. 농사를 짓기에. 농사 지으니까 그리고 논농사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어떤 풀이라든지 뭐 풀과의 작업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밭은.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물이기 때문에. 그 논농사. 그죠? 논농사도 농 지을 때 뭐 1년에 만약에 농사 심을 때 농지 그 벼농사 있죠? 심을 때가 있고 그다음 수확할 때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일하는 거죠. 그래서 분홍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대로 밭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밭은 왜 그럴까요? 예, 이 밭은 이 전이기 때문에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전이 좋죠. 전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하면 과수원입니다. 노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집가 상승을 도모한다. 그런 측면에서 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돈으로 만든다. 그럼 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농장은 틀리죠. 밭은 작물 재배에 논보다도 유리합니다. 논농사가 아니고 다양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메꿔서
고구마, 감자, 묘목, 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한테는 늘 얻었던 게 뭡니까? 풀과의 전쟁이죠. 잡초와의 전쟁.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또 집가가 좀 저렴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집가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논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월을 바꾸면 집가 상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식을, 이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잘 알면 상당히 이게 고급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바꾸는 게 무슨 고급 나오냐. 근데 그걸 허가까지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돈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죠? 좀 더 내려가 보면,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위아래 노는 물길과 뚝을 만들고 청토하면 되죠. 흙을 덮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건축을 하려면 두 번의 청토가 있어야 돼요. 겨울을 두 번 지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비용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따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해서 한다 얘기입니다. 인허가 과정, 개발제한구역, 뭐 자연공원구역 뭐 있겠죠. 구역이니까 생태계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은 성질 변경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있겠죠. 당연히 이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별다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개량은 농지가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하나로 넓이, 깊이 뭐 이런 게 5cm 이상이면 형질 변경 대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농지 개량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 농지 임야 같은 경우는 50cm 넘어가면 배지라든지 잡종지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 대상입니다. 근데 농지 개량에는 예외를 두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를 악용해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다 보니까 주택지를 개발하고 그래서 2014년부터는 농지 개량에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뭐라고 됐냐면 2m 이상의 개량에는 농지 조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대상에 이제 포함된 거죠. 물론 요것도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데도 조금 더 거리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m 이상의 농지의 개량을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길 높게 성토할 수 이렇게 이 옹벽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뭔가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보면은 이런 개발형의 운영지표 한번 보면은 이때는 언제 했습니까? 2018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토지 형질 변경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농지죠.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역 증진, 그다음 생산을 위한 객토, 섞어주는 거, 정지 작업, 뭐 이런 거, 양수, 배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토지의 경작은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인접 지역에 농작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 팩토양, 무기성, 운임, 뭐 이런 거 수질 오염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지목업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전답 과수원은 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창고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공제가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죠. 있겠죠. 이제 전납 과수원 간의 이건 제외입니다. 의뢰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결토를 하고자 할 때는 농조정 행위를 보아 허가 대상에 포함. 이게 됐죠. 옹벽도 있습니다. 옹벽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함에 있어 옹벽도 받아야 됩니다. 옹벽도. 이건 2m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언제? 요때 개정돼서 이제 2021년, 이거 2018년이었죠? 2021년 개정됐는데 어떤 게 바뀐 거 있나 보면 다른 거 특별한 거는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덜토, 성토 이렇게 있죠?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덜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범위와 사항은 이제 무조건은 아니죠. 은 다음 각과 같다. 알겠습니다. 경작을 2m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다음 각과 같다. 알겠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 정상적인 농지죠. 농작물 재배, 농지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가지가 해당되지 아니한 거죠. 앞에 나왔죠.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의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게 많이 이런 걸 했냐면 이제 요즘엔 많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똑같이 이게 논이었어요. 논. 그러니까 길게 전체가 다 논이야. 여기는 이제 도로고. 그러니까 이거 남의 땅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논밭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논인데 나만 여기다 딱 해요. 밭으로. 밭으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흙을 얘네가 하다 보니까 이걸 관계 배수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할 수는 있어도 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물 빠짐이라든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아시겠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골재. 그다음에 이건 또 지워보겠습니다. 재활용 골재라든지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원인, 오염, 그죠? 수질 오염. 토지 오염에 우러가는 토상을 사용해서 청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다만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토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법 시행 청토하는 거 쌓는 거는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농지를 매수할 때는 요런 걸 잘 체크해야 되겠죠. 나중에 봤더니 그 안에가 썩은 게 들어가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있겠고요. 지목을 추가하는 경우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농지를 걸 바꾼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유수면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요거는 해당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미래 정황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보 설치, 그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은 제외하고 2m 이상 저수 성토가 초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옹보 설치라든지 이거는 예전랑 똑같죠? 근데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다만 절도 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서 2m가 아니라 1m 50cm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2m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조례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성 완료된 농지는 경제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위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목을 이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전원을 바꾸는 거. 이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때 이 양식이 있습니다. 토지 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새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뭐 변경. 지목 바꾸는 거죠. 신규 등록주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인적 사항을 넣고 주소지 넣고 체크를 하는 거죠. 얼마큼 이거 한다. 이렇게 이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공무원 확인사 등기 사항 이건 준공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그다음 보면은 뭐 얼마나 걸리냐니까 이거는 5일 걸리네요. 주목 변경.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목 변경 있죠? 1,000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양식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다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목 변경 신청.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84조에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또 정보를 지목 변경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서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가 준공돼서 증명한 서류 사본. 그러니까 직무 변경이 언제 되는 거예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대로 바꾸려면 언제 해야 돼요? 공사 중에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돼요? 준공이 되었다는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죠. 사용식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죠. 용으로 폐지됐거나 뭐 이런 거 이거는 국공유죠. 폐지됐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증명 서류 사고있으면은 지목병 되고. 근데 이게 뭡니까? 토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거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서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 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나오죠.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경우에는 이 서류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답 과수원 간에는 농지 계량이라고 했죠. 지목 변경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량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이 투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농지 규제가 이제 완화됐고 강화됐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이냐면 클릭해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도 봤는데 이 계량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있죠? 이 계량형님. 나머지는 아마 보는데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량형이 보니까 계량형이 있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를 절도 성토하는 경우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가 아니라. 이거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규반에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원상 허브겠다. 이제 위치를 알겠죠? 사전 신고해서. 그렇죠. 옛날에 위치를 몰랐습니다. 이게 애매했어요. 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 한번 예전에 그 이전에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내용 계량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월 3일 날 되니까 보십니까? 농지 계량 행위, 그죠? 그래서 이 정의, 준수기준, 절도, 성토, 사전신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정 법률 쭉 보시면은 한번 보십니다. 이제 적합한 토양인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보면 농지를 개량하라는 자 중 절토, 성토, 정지 그런 건 없네요. 절토, 성토만 있네요. 성토하고 절토 이게 있습니다. 예,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개발행위가 반다지 뭐 이런 거 국가가 하는 거 이런 건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를 받은 경우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내용을 검토하겠죠.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는 좀 보겠네요. 그래서 절도성토가 아주 고급 팁이었는데 조금은 이런 지켜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선하다. 요 내용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소관청의 서류로 확인한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 계량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실무 내용이지만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만 해보는 건데 어떨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고급 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보신 분은,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딱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눈 사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팁이라든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되는 스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겠죠. 그래서 요 내용, 농지 계량 행위는 제가 늘 얘기했던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30여 가지 정도 강조하거든요. 실전 차례 투자 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 계량 행위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많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들은 실전에서 꼭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꼭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